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명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는데요. 흉기 피습 8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이제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와 안정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당무 복귀 시점까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병원 앞에서 이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산 소방과 경찰, 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랑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 또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의자도 오전에 검찰로 넘겨졌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살인미수 혐의 받고 있는 김 씨 구속 송치됐는데요. 검찰에 송치되면서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변명문을 왜 썼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 이 변명문을 어디론가 보내주기로 했던 남성과의 관계나 당적 등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의 종합수사 결과 지금 오후 1시 5분인데 잠시 후 오후 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피의자는 변명문을 경찰이 비공개하겠다고 한 걸 모르나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 작년 말에 성남의 한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지역 정치인의 수행비서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확산하자 현 부원장 입장문을 내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 부원장의 논란에 대해서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어제 오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네.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 현근택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이제 논의를 하는 대화였습니다. 이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묻자 이제 정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간이 컷오프 대상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여기에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라고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문자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데 따라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말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잔류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4명 중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 3명만 오늘 오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라고 밝혔는데 윤영찬 의원이 회견 시작 20여 분 전에 잔류를 선언하면서 탈당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이 탈당을 선언한 3명은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 이유는 양심 때문이라면서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면서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민심이 3분의 1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재명 체제로는 이 윤 정권을 심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영찬 의원은 왜 당에 남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 없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고 또 함께 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한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유를 이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느꼈다면서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윤영찬 의원이 지역구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지금 성희롱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의 지역이기도 해서 두 사람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윤리감찰단 감찰에 착수한 상태가 되자 지금 윤 의원이 이것 때문에 탈당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군요. 탈당할 의원들 다른 세력들과 연대하겠다 그런 뜻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제안한다라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은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서 미래를 위한 토론 광장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3지대로 불리는 모든 인물들과 모두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제3지대를 부르는 또 표현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예. 낙준태양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이렇게 4명을 지칭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신당과 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 3인방은 이제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사전에 얘기를 나눈 건 따로 없고 창당 계획 이야기하면서 어떤 정치 펼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고 문을 활짝 열어두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낙준태양. 정치권은 뭐 다른 건 몰라도 귀에 쏙쏙 박히는 말은 하나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조위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하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이 직전까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 합의에는 결국 실패했고요. 국민의힘은 이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특별법을 이태원 참사 활용법이다.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총선 기간 내내 이 참사를 우려먹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어제 입장을 냈는데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이 특별법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고요. 이 거부권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그때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 모두 종합해서 입장을 그때 밝히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감이라고 했군요. 자, 정부가 재건축 절차 간소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아파트 지은 지 30년 넘었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사업기간이 최대 5년에서 6년까지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고 여기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안전진단 통과하지 못하면 수년 동안 기다리거나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거나 좀 시간이 지연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 절차를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